네, 이번 시간에는 아파치 웹서버를 직접 다운로드해보고 윈도우즈에 설치해봐서 웹서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치를 실제로 윈도우즈 바이너리를 배포하고 있는 아파치 라운지 홈페이지로 가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하기 전에 이제 아파치가 지금은 비주얼 스튜디오 16 버전, 최신 버전으로 컴파일되고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스템에 비주얼 C++ 재배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가 윈도우즈가 몇 비트로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해당 비트에 맞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비트는 x64, 32비트는 x86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를 직접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64비트니까 win64, 32비트는 win32 이렇게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4.46 버전이 최신 버전인데 각 버전에 대한 체인지 로그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를 이루고 있는 각종 핵심 모듈이나 패키지들이 버전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보안 이슈 수정, 그 다음에 뭐 버그 수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 버전부터 이제 인스톨러를 활용한 설치가 아니라 압축 파일로 제공을 되고 있기 때문에 압축 해제를 하고 파일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웹서버를 간단하게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이 열어지면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것은 이제 아파치 24 디렉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폴더만 압축을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루트 디렉터리로 가셔서 이 폴더를 드래그해서 이 디렉터리를 압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제했을 때 이 폴더 구조가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된 것이고 각 폴더의 핵심적인 그 기능들을 먼저 소개하고 한번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텍스트 파일은 각종 서버의 라이선스 정보라든지 또는 그냥 체인지 로그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어서 필요 없습니다. 모듈즈 폴더에는 아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확장 모듈들을 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들을 이 디렉터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폴더는 이전 9버전에서는 이렇게 매뉴얼 폴더에다가 아파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다큐멘테이션 파일을 HTML로 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제공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버전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포워딩 주소만 남겨두고 이렇게 남겨뒀네요. 그래서 매뉴얼 폴더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폴더는 뭐 클라이언트가 웹서버로 접속을 하거나 뭐 어떤 파일을 받아갈 때 발생되는 어떤 정보들 접속 시간이라든지 또는 클라이언트 정보라든지 그러한 각종 접속 정보들을 기록하고 또 웹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오류에 대한 오류 정보들 이런 것들도 로그로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로그 정보가 필요하면 여기 이 디렉터리로 가셔서 이미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로그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나 include는 아파치를 컴파일할 때 사용되는 파일 폴더들이라서 여기서 보면 지금 cpp 러너에 헤더 파일이 있는 걸 보면 이 두 개의 파일은 실제 운영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즈 파일은 여러 가지 리소스 파일들이 있는데 이 폴더는 아파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렉터리 인덱싱 서비스, 디렉터리 인덱싱 기능을 제공할 때 활용되는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치 이런 형식의 사이트를 보신 기억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떤 파일 시스템의 경로 그 자체, 그 웹서버의 어떤 특정 디렉터리를 이 웹페이지 형식으로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디렉터리 인덱스 서비스 기능인데 그 기능을 활용할 때 그 페이지에서 그 각 줄의 아이콘들을 활용할 때 이 디렉터리에 있는 이 파일들을 읽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이 디렉터리 인덱스의 좀 더 자세한 기능은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한번 페이지를 살펴보면 이런 형식으로 그 어떤 특정 서버, 이 사이트의 데이터라는 디렉터리에 있는 폴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 페이지, 이 사이트에 대해 이 사이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서버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이 데이터 쿼리에 대한 헤더 정보를 살펴보면 리스폰스 데이터의 서버가 아파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도 아파치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어떤 특정 디렉터리를 연결하면 각 디렉터리의 하위 디렉터리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웹페이지 형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디렉터리를 활용할 때 사용되는 이 리소스 파일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docs는 저희가 만든 웹페이지 자바스크립트, HTML 파일, 어떤 CSS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모두 여기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보고 읽어서 웹브라우저로 보는 실제적인 파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파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 파일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는 itworks라고 index.html 파일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소스를 보면 이것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따가 웹서버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이 페이지가 실제적으로 진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폴더인데 이 폴더는 이제 웹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각종 만나게 되는 에러 상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그 에러 정보를 보여주고 안내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각종 에러에 대한 템플릿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확장자가 지금 HTML로 되어 있으니까 그 HTML 구조라는 것이 좀 짐작이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에러인 나파운드 에러를 한번 웹브라우저 열어보면 지금 이것도 다 HTML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HTML의 헤더 부분이 있고 그 바디 부분에 실제로 HTML 부분이 있고 지금 이거는 HTTP 헤더 부분이고 그 바디 부분에 이제 HTML 영역이 있고 각 주석에는 이제 아파치의 non-ma치시어에 해당되는 어떤 분기문이 있고 조건에 따라서 어떤 그 문자로 대체되는 효과를 가지는 문구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에러 페이지를 한번 다룰 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별 언어로 로컬라이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잉글리시를 포함해서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런 형식으로 기본값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덱싱 페이징에서 알 수 없는 파일을 요청을 했을 때 나오는 이 not-found 파일도 결국 소스에서 보면 HTML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f 파일은 아파치에서 아파치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서버 구성 설정들을 모두 이 conf 디렉터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httpd.conf 이 파일이 바로 httpd 아파치 서버의 기본 설정 파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에는 설정이 너무 많아서 모듈별로 그 각 설정, 모듈에 대한 설정을 모아놓은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건 이제 이거 기본 파일이랑 버추얼 호스트, 그 다음에 SSL 이 세 가지 파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에는 이 폴더 구조가 이거랑 똑같은데 결국에는 이 백업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설정 파일을 약간 수정한다거나 값을 덮었을 때 나중에 이제 기본 값, 이 서버에 출시될 때의 기본 값이 궁금할 때 이 오리지널 폴더에 있는 기본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폴더는 백업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안의 내용은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CGIB는 예전에 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 때 활용하던 CGI 기술의 산유물인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폴더는 실행 파일들이 모여져 있는 바이너리의 패키지를 모아놓은 그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게 httpd.exe가 아파치 서버의 기본 실행 파일이 되겠고 컴파일 때 필요했던 각종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파치 서버의 전체적인 폴더 구조를 한번 살펴본 것이고 이제 아파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서비스를 등록하고 그런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 실행 파일이 있는 바이너리로 그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그 오른쪽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명령창 열기라는 옵션이 생깁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 현재 디렉터리 구조에 맞는 그 경로가 설정이 되면서 명령 프롬프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 프롬프트를 기본으로 해서 명령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httpd를 이 콘솔에서 각종
그 명령줄 옵션을 추가한 상태에서 실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폴더 구조가 이것이랑 같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명령을 넣는 그 습관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매뉴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httpd 그 다음에 h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용 방법, 명령 매뉴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제 K 옵션이랑 T 옵션 정도가 되겠습니다. K는 이제 그 아파치 엔진을 동작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 옵션, 리스타트 명령 또는 스탑 명령, 인스톨, 언인스톨 이러한 명령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T 옵션은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신텍스 에러를 체크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스타트 하거나 리스타트 할 때 이 T 옵션을 함께 줘서 그 설정 파일이 수정할 때마다 이 신텍스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번 V 옵션을 주면 이제 아파치 버전에 대한 그 정보가 나오고, 아파치가 어떤 날짜에 컴파일이 되었는지, 빌드가 되었는지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대문자 V를 넣어두면 이렇게 각종 고급 컴파일 정보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버를 실행하기 전에 일단 서비스 등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등록은 필수적인 건 아닌데, 일단 왜 필요하냐면 그 컴퓨터를 매번 재시작하고 부팅할 때마다 이 서버를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 K 옵션을 하고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 아파치 서비스가 윈도우즈 서비스에 등록이 되게 되어서 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스타트가 되게 되는 옵션이 바로 이 인스톨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닌데 여기서는 지금 실습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서비스 창에는 지금 아무 그 아파치 목록이 없는데 K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제 방어벽 경고가 먼저 뜨는데, 이거는 이제 본 실습에서는 그 외부에서의 접속도 한번 테스트를 할 예정이니까 모든 네트워크 프로필에 대해서 액세스 허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어벽의 규칙에 아파치 목록이 2개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데 여기 다른 건 이제 프로토콜이 달라서 UDP, TCP 모두에 대해서 그 접속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필 규칙이 2개 생겼습니다. 인바운드 규칙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제 아파치 2.4라는 항목이 생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시작 유형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윈도우즈가 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비스 상태가 중지 중인데 시작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는 명령으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워닝이 뜨지만 에러가 뜨지 않고 그냥 이건 심각한 오류는 아니라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프로세스 목록에서 httpd.exe가 2개
활성화되어 실행 중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확인되었고, 여기도 새로 고침을 해보면 실행 중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가 되었고, 리스타트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스탑도 하고, 스탑을 하면 이제 프로세스 목록에서 내려가고, 목록에 보이지 않겠죠. 이제 스타트 하면 다시 실행이 되고, 이런 형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다 명령줄 옵션은 대부분 필요한 거는 이제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을 할 텐데, 이것도 필수적인 건 아닌데, 매번 이 경로를 들어가서 이 명령창을 열어서 이 경로에 대한 위치가 지정이 되었을 때 httpd 명령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먼저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서 이 경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터미널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환경 변수 등록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데스크탑 바탕화면에서 이 httpd를 입력을 하면 알 수 없다고 뜨는데, 찾을 수 없다고 뜨는데, 그 이유는 이 터미널이 해당 디렉터리에서 이 httpd 파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환경 변수 등록을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트패드를 적게 되면 이렇게 디렉터리, 현재 데스크탑 디렉터리 없는데도 이렇게 실행이 되는 이유는 이 터미널이 기본적으로 이 현재 디렉터리 경로에서 검색을 하고, 그 외에도 윈도우즈 시스템 32 이 경로도 검색을 하고, 윈도우즈 이 경로도 검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환경 변수의 패스 변수의 경로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트패드 경우에는 윈도우즈 폴더에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데스크탑에 없어도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파일을 환경 변수에도 등록을 해봐서 매번 여기에 이 경로에 찾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 변수 창을 열어보면 이 사용자 변수랑 시스템 변수가 여기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시스템 변수는 모든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이 패스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용자 변수는 지금 제 계정의 이름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데, 여기서 그 계정이 로그온 되었을 때만 활성화되는 변수가 이 사용자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패스가 있어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시스템 변수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은 등록하는 그 절차가 약간 다를 텐데, 여기 윈도우즈 10 이전 운영체제에서는 세미콜론으로 그 경로와 경로 사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기서 현재 경로를 세미콜론으로 추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면 이제 터미널을 모두 닫고 한번 열어보고, 해당 httpd v옵션을 넣었을 때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그 패스 등록이 완료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든 httpd 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웹서버가 실행이 됐으니까 이 웹서버의 기본적인 index.html 파일이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신의 IP 주소를 확인을 해서 이 주소에 대해서 이 주소를 그냥 그대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주소가
127.0.0.1이니까 이 주소를 쳤을 때도 똑같이 나오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로컬호스트로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를 입력을 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htdocs에서 이 파일을 수정을 해보고 그 결과가 진짜 이 파일에서 제공을 한 것인지 이 웹페이지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ocs를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반영된 결과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파치 서버를 직접 윈도우즈에 설치해보고 서비스를 등록해보고 실행해보는 것까지 전체적인 실습을 마쳤습니다.